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겁나게 만들고. 그래서 왜 되게 일관적이지 않게 화를 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 상대는 되게 불안해지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관계를 보여주는 신호들은 있어요. 기준은 없고요. 많이 만나보는 게 좋죠. 제가 이제 뭐 30명 이상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30명이냐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말로 30명이지 많이 만나보라는 거예요. 많이 만나야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좀 잘 맞고 잘 맞출 수 있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를 좀 키우는 게, 이게 어떤 사람과 길게 가는 쉬운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결정하기 전에 좀 많이 만나고, 자기 안목,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또 어떤 스타일이 나하고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30명 정도를 만나보라는 건 꼭 자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섹스를 해보라는 얘기가 아닌데, 얕게도 만나고 깊게도 만나고 친구로도 만나고 이러면서 안목을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30명도 적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사랑의 단계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빠져들고 그 사람한테 모든 정신이 다 나가고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 콩깍지가 씌웠다든지, 이런 시기가 지나야 돼요. 물론 이 열정은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열정 자체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정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내가 저 사람과 끝까지 가겠다, 이런 어떤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 단점을 내가 견딜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다 좋아 보일 때, 그럴 때는 아직 깊은 사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거짓말하는 사람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는 사람도 좀 그렇죠. 폭력적이거나 폭언 쓰는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죠. 그래서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보면,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잔잔한 폭력, 뭐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머리를 민다든지 뭐 이렇게 툭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폭력이라고 안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도 폭력이죠. 사실은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관심을 드러내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폭력적이고 폭언을 좀 쓰는 사람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친해지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받아주지 말고, 너무 강박 있는 사람, 뭐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뭐 며느리는 이래야 돼, 뭐 이런 어떤 강박 있는 사람, 또 터무니없는 꿈꾸는 사람, 로또만 되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좀 거르는 게 좋겠죠? 정신적인 폭력일 뿐 아니라 말의 폭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분위기 폭력도 있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겁나게 만들고. 그래서 왜 되게 일관적이지 않게 화를 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 상대는 되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도 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리고 소유욕 너무 강한 사람. 너는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엔 신나지만 좋지 않아요. 가스라이팅은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만 끌고 가고, 내가 뭔가 했을 때 죄의식을 자꾸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마치 자기밖에 없다는 듯이 얘기하고 그 사람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이죠. 조심해야 되는 관계를 보여주는 신호들은 있어요. 집착 너무 강한 사람,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무슨 옷을 입는 거, 이런 것들 사사건건 너무 간섭하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 친구 누구랑 뭐하러 만나, 나랑 같이 있어야지, 너는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 상대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붙어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립돼요. 친구들도 멀어지고 가족도 멀어지고 오직 그 사람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대의 외모를 조롱하고, 옷을 너한테 맞출 게 아니라 네 몸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폭력이죠. 그런 관계에 신호들이 나타나면 조심해야 돼요. 관계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보면 알죠. 왜 답답할 거예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나한테 너무 집착하고 나한테 너무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못하게 하고 이러면 뭔가 이거 잘못됐는데 라는 걸 느끼겠죠. 근데 그거를 그래 뭐 사랑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자꾸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습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둘이 어떻게 보여?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사자의 관계를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나쁜
나쁜 남자, 나쁜 여자한테 우린 끌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조금 무시하거나 자기 위주로 행동하거나가 되게 매력 있게 보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까지는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에 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한눈에 반하는 사람을 믿어서도 안 돼요. 너는 나의 솔메이트야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솔메이트의 감옥에 갇히면 안 돼요. 사랑은 같이 맞춰가고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운명적으로 묶이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100만 분의 1 있을까 말까 하죠. 사실은 그렇게 막 집착하고 구속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헤어질까 봐 겁나고 이 사람이 날 배반하는 걸 참을 수가 없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력적인 경우로 발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관계 초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잘 알고 가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첫 섹스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살해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알아가는 노력을 더 안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을 안 다음에 육체적인 진도를 나가도 느리지 않다. 몸이 만나면 일단 격이 없어지죠. 갑자기 확 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관계 하기 전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잖아요. 친구도 좀 보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뭐 넌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뭐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난 몸이 만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도 역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피임 같은 것들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요즘은 뭐 자만추, 자고 나서 만남, 캐주얼 섹스 가능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 안전을 위해서 준비가 됐을 때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면 당했다는 느낌도 들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도 없는 데서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적어도 좀 내가 존중받는 그런 곳에서 해야지. 가치관 확인해야죠. 가치관. 돈이나 사랑이나 인생이나 직업이나 일에 대한 것, 육아에 대한 것 이런 것들 좀 맞춰봐야죠. 그래서 가치관이 틀리면 사실은 오래가기가 어려워요. 보통 뭐 성격이 달라서 헤어졌다 그러지만 성격이 다르면 재밌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격이 같거나 다른 걸로 헤어지기보다는 가치관이 달라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성취를 위해서 일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이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 필요한 사람이면 이 사람은 나한테 회사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치관이 안 맞는 게 제일 문제예요. 경제적인 사회적인 조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도 있죠.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가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결혼을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것, 외적인 조건들, 뭐 외모라든지 경제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명예 같은 것들은 없어지기 굉장히 쉬운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 옆에 머물 수 있는지 그렇게 사랑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가치관이 다르면 매사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싸워도 어쨌든 조금 건설적인 방향으로 너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싸우면 좀 덜하겠죠? 근데 사실 가치관 안 맞으면 참 어려워요. 둘이 무난한 사람이면 괜찮아요. 자기 가치를 막 주장하고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 가치관이 이렇고 당신의 가치관도 존중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같이 살 수 있겠죠. 일단 실연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아니야. 그럼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헤어지자고 말하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말 못하고 질질질질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데 질질 끌면서 가느니 그 사람에게도 내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전 옳다고 생각하고 헤어지자는 얘기를 먼저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좋은 사람이고 만남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 될까 봐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 만남이 좋지 않은데 질질질질 끌면서 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헤어짐은 그만큼 아프겠죠. 사랑한 만큼 아프죠. 아픈 그 애도 기간 좀 겪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무의식 중에 입에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좀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내한테서 온전히 빠져나가도록. 그리고 내가 나로 돌아왔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사랑이 나를 위로해주고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겠죠. 근데 헤어지자마자 누군가를 만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실연당하고 나서 계속 그 사람을 왜 모니터하는 경우가 많아요.
SNS도 막 보고 누가 생겼나 막 이것도 보고 막 이러는데 그냥 헤어지면 그 사람 문자 SNS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는 아무리 친해도 이메일이나 핸드폰 비밀번호나 뭐 이런 거 공유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너무 합집합이 되면 너와 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헤어지더라도 돌아올 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으면서 사랑이라는 다리를 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끊어지면 이 다리가 끊어지는 거지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면 빠져나오면 완전히 텅 빈 존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합집합도 교집합도 아니고 독립된 사람으로 있어야 하고 다리를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과거는 미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참 좋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에 뭐 10년 전 사진, 3년 전 사진 올라오면 그때 참 좋았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헤어졌을 때 왜 헤어졌는지 이유를 핸드폰에 좀 적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워지면 또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이래서 헤어졌구나 그리고 미련을 버리는 게 좋아요. 정 안 잊혀지면 친구들하고 좀 지내는 거 그리고 왜 편지 같은 거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보내면 안 돼요. 그냥 아침에 찢어버리는 게 좋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시련의 상처를 회복하는 방식이죠. 아주 힘들 때는 스킨십이 있는 봉사를 하는 게 좋아요. 애기들하고 놀아주는 봉사라든지 이런 봉사를 하면서 위안을 받죠. 불안한 거죠. 옆에 누가 없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습관이 계속 유지되면 편안한데 갑자기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됐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됐거나 이러면 아쉽잖아요. 그리고 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어떤 사람을 앞에다 데려다가 또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감정이 섞이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새로운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내 마음에서 내보내주는 것까지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하고의 사랑이나 감정 찌꺼기가 있을 때 만나는 건 도망이죠. 도망, 도피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연애하느라고 못했던 뭐 영어 공부도 좀 하고 나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면 또 멋있는 사람이 날 찾아오겠죠. 그래서 마음이 끝나기도 전에 불안해갖고 자꾸 옆에 사람을 두고 환승연애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있는 연습 그리고 나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독립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